귀신이나 요괴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가끔은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이 귀신은 제주도에 전해 내려오는 그슨새라는 요괴로 사람을 홀려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전해집니다. 그슨새는 곡식을 덮어놓는 주쟁이라는 제주도식 우장을 쓴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는 도롱이를 입은 외다리 귀신인 독각귀와 비슷한 생김새이며, 다만 독각귀가 중국에서 유래되었고 질병을 옮기는 귀신인 반면 그슨새는 사람을 홀려 스스로 죽게 자살을 하게 만드는 제주도에서 나타나는 귀신이라고 합니다. 귀신들은 보통 원한을 품고 생겨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데, 그슨새는 특이하게도 오직 재미를 위해 사람을 홀려 죽게 만들며 그 행태 또한 매우 저돌적이라고 합니다. 이 귀신은 다른 귀신들과 달리 낮에만 나타나며 혼자 사람들을 노리는데요. 갑자기 나타나 날아다니며 한 명 이상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슨새는 제주도 방언으로 지붕을 잇는 그 인기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글자를 나누어 보면 그스는 옳지 못함, 새는 사악한 기운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글자들이 합쳐져 그슨새라는 이름이 생겨났다고 추측도 합니다. 어렸을 때 저는 양어머니와 함께 제주도에 자주 놀러 갔었어요. 그때 양어머니는 사업을 하고 계셔서 제주도에 가실 때 항상 저도 데리고 가셨었죠. 제주도에 양어머니의 친구인 호텔 사장이 있어서 제주도에 갔을 때마다 그 호텔에서 숙박했었어요. 하루는 양어머니가 일이 일찍 끝나 호텔 루프탑에서 어머님 친구와 함께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했었어요. 그 이야기들 중에 어머님 친구분이 할아버지가 이상한 사건으로 인해 돌아가시게 된 걸 이야기해줬었어요. 그분도 어머니에게서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들었던 이야기라고 하셨었어요. 할아버지는 이름이 울묵씨였다고 합니다. 부동산을 운영하셔서 계속 같은 자리에만 앉아있는 거 싫어하시고 개발을 빨리 해야 된다는 마인드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셨다고 해. 할아버지는 쉬는 날에도 숲속을 산책하는 걸 좋아하긴 하셨다고 해. 어느 날 할아버지가 숲속에 산책하러 가셨다가 예전처럼 같은 시간에 돌아오지 않으셔서 할머니가 걱정되셨다고 하네. 그날따라 예감이 너무 안 좋으셔서 동네 경찰서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할아버지를 찾으러 갔었다고 해. 할머니가 숲속에 들어가다 보니 할아버지는 앉아 있으면서 돌로 계속 뭔가를 때리는 모습이 보였고, 다가가면서 보이는 것은 정말 끔찍했다고 해. 할아버지는 본인의 다리를 계속 돌로 때리는 중이었고, 얼굴을 보니 할아버지는 넋이 나가 있는 듯 보였다고 해. 어머, 여보 뭐 하는 거야? 소리 지르면서 황급히 달려가서 경찰 아저씨와 함께 할아버지의 팔과 발을 붙들었으나 키가 흥건한 망가진 다리를 보고 갑자기 어지럽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온 몸이 얼어버리고 말았대. 혼란에 빠진 할머니한테 경찰 아저씨가 정신 차리고 빨리 구조를 요청하라고 소리를 질러 깨어났다고 하네. 할아버지를 병원에 옮기고 수술을 해서도 며칠 동안 할아버지 정신이 안 돌아오는 듯 멍하고 아무 말도 통하지 않고 밥도 안 먹고 있었다네. 그러다 3일 뒤에 갑자기 정신이 돌아온 건지 서툴고 힘들게 어찌 그렇게 된 건지에 대해서 말해주셨어. 난 아침에 일어나서 평소처럼 일 보기 위해 사무실에 잠깐 갔다가 산책을 할 계획이었어. 서류 일을 다 보고 사무실을 닫고 나와서 내 친구를 만나게 됐어. 이사를 가고 싶다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그 다음날 집 몇 개 보여주려고 약속을 잡았고 오전 10시쯤에 만나기로 했지. 그 이후 내가 항상 가는 길로 산책하러 갔지. 평소처럼 맨발로 산책하고 숲속과 자연의 소리에 집중하며 걷고 있었지. 한 산책 30분 뒤였던 것 같아. 웬 도롱이 입은 놈 하나가 나무들 뒤에서 계속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 왠지 이상하게 느껴져서 내가 가는 길을 바꾸려고 다른 길로 걸어갔지. 근데 10분이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이 또 나타나서 이번에 내 앞에 있었어. 큰 도로에 나가고 싶은데 길을 못 찾아서 혹시 알려주실 수 없으실까요? 라고 물었어. 목소리는 진하고 깊고 무거웠어. 섬뜩했지만 그치만 도움을 요청하는데 어떻게 무시하겠어. 길을 알려줬지. 그러더니 아무 말도 없이 옆을 지나갔어. 그 뒤로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지.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숲속에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가 큰 태풍이 오듯이 바람이 강해졌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먼지가 날아와 눈앞이 안 보여서 어디 안전한 데 가서 잠깐 앉아서 기다리기로 결정했지. 태풍 속을 걸어가고 있을 때 작은 동굴이 눈에 띄었어. 거기 가서 잠깐 도리에 앉아 있기로 했어. 근데 어디서 뱀이 나타나 내 다리를 공격하기 시작해서 떼어내려고 노력했어. 뱀이 계속 따라와서 급한 대로 옆에 있는 돌멩이로 쳐냈어. 이상하게 뱀이 돌에 맞아도 계속 안 죽고 내 다리를 물기 시작했어. 엄청 고통스러워서 뱀을 죽이려고 계속 돌로 때렸어. 뱀이 계속 죽지 않았어.
그렇게 계속 뱀을 내려치고 있었는데 정신을 차렸더니 지금 병원에 와 있네. 물론 할아버지는 정신병이 생겼다고 생각해서 건강검사를 했었어. 그치만 정상으로 나오고 의사들도 할아버지가 건강하다고 했대. 주변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너무 일을 많이 하셔서 피곤에 의한 환각이며 이를 귀신에게 홀린 것처럼 말한 것이라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마무리를 지었다고 하네.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나오신 후 얼마 안 지나 돌아가셨다고 한시네. 내가 울무기 옆에 있어줬어야 되는데 지금도 그날 같이 산책하러 안 나간 거 후회하고 있다. 이 말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까지 하셨던 말이었다고 하네. 그 선생은 사형수용 가리개인 주쟁이 모습으로 펄럭거리며 날아다니다가 자신이 점찍을 사람을 죽이기 위해 달려들어 그 사람을 홀려 죽게 만드는 위험한 요괴로 그 사람은 억시나가 결국 죽는다고 한다. 전설의 곡향이었습니다.